블록체인 비즈니스 전문 방송 불세. 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마케팅 전문가 홍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토큰 이코노미 아키텍트 경력 박사 이효입니다. 네, 박사님, 저희가 지난 시간에 상위 테스트는 못하고 하위 테스트 먼저 갔네요. 하위 테스트를 예. 하위 테스트는 말씀드린 하위 컴퍼니라는 오렌지 농장에서 쉽게 얘기하면 지금까지도 미국에서 전형적으로 쓰고 있는 이 시큐리티 증권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판례들이 그때부터 80년 전부터 켜이 쌓여서 네, 왔다. 예. 그거에 대한 이제 사례를 말씀드렸고 이제 오늘은 이제 그거에서 어떤 우리가 저 시큐리티 타입 토큰과 증권에 대해서 이제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두 번째인데요. 네네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증권 감독 기관 하면 SEC를 제일 많이 치잖아요. 그렇죠. SEC의 어떤 최근에 증권의 그 시큐리티 타입 토큰에 대한 입장을 한번 정리한 게 있어서 그걸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자료는 테스의 우리 그 훌륭하신 변호사 두 분 홍승진 최낙근 변호사님께서 어제 발표한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테스 모임에서 매우 감사합니다. 그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근데 이제 그 토큰에 그 투자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예전에도 소개한 바 있는데요. 사프트 방식을 많이 쓴다고 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Simple Agreement for Future Token. 현재 토큰도 아닙니다. 퓨처 토큰입니다. 퓨처 토큰이요. 미래에 만들 토큰에 대해서. 근데 사프트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기존에 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라는 세이프 Y 컴비네이터 예전에 한번 소개해 주죠. Y 컴비네이터 이미 나와 있었던. 그걸 가지고 그 토큰으로만 바꾼 거거든요. 실적으로는 사적인 되게 법률 회사들이 엔젤리스트나 코인리스트나 쿨리는 이제 법률 회사인데 법률 회사들이 그 법무법인이 만드는 그런 건데 애초에 사프트는 퓨처 토큰을 위한 어떤 투자 계약이에요. 근데 인베스트먼트 컨트랙, 투자 계약 관련된 거는 시큐리티 타입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사프트 같은 경우도 경우 자체가 미래의 어떤 토큰을 받는 거 하기 위해서 내가 돈을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인베스트 컨트랙이라고 보고 시큐리티 타입이라는 걸 인정하면서 만든 제도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로는 미래의 토큰을 받기 위해서 돈을 그냥 주는 뭐 구매 계약 같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건 투자 계약 아니야. 이거는 증권이 아니야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원래 만든 취지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증권임을 인정을 하면서 이제 만든 그런 계약의 형태다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시큐리티 타입에 들어가면은 뭐 법만 잘 지키면 돼요. 거기도 예정들이 꽤 있거든요. 정해진 대로. 어크리디티드 인베스터. 뭐 연소득이 그 20만 불 이상이 돼야 된대. 그리고 재산이 부자만 할 수 있네요. 100만 불 이상이던가. 이게 이제 뭐 어크리디티드 이제 인베스터라고 부르거든요. 그 사람들만 투자를 받던가. 뭐 여러 가지 뭐 유틸리티 타입 유틸리티 타입 토큰 뭐 이런 걸 가지고 그런 걸 그로 아예 펑셔널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그 전환해 가지고 아예 하던가. 그리고 뭐 디벨로퍼 개발자들이 그냥 뭐 기능적으로 쓸 수 있는 토큰이라든지 뭐 제한을 두는 식으로 구조를 짜면 된다. 뭐 충분히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사프트웨어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이제 하는데 그 프리 펑셔널 토큰이 있고 펑셔널 토큰이 있는데 이게 이제 개념적으로 사전적이냐 뭐 사후적이냐 이런 요소들을 많이 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토큰을 보통 발행할 때 메인넷을 런칭을 하고 발행하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냥 미래에 메인넷 만들 거니까 돈을 줘. 그리고 메인넷 만들어지면 돌아가면서 뭐 네트워크 가치가 생기고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상당히 그 시큐리티 타입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보고 있고요. 메인넷을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요즘은 야 너네 제대로 작동하는 거 많아. 워낙 사기건들이 많고 스캠이 많다 보니까 뭐 그럴 경우에는 좀 그리고 가격이라는 거 여기 보면 버라이티 오브 마켓 팩터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된다. 그러니까 내가 가격을 주도하는 게 아니라 외부 이미 변수들이 디센트럴라이즈 돼 있다. 여러 요소들을 가지고 하는 거다. 그런 거면 이제 의미가 있다는 거죠. 많이 퍼져 있고 나도 뭐 저기 다른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가격도 많이 결정이 나고 메인넷도 나와 있고 그러면 프리 개념이 아니거든요. 뭔가 우리가 미래에 이걸 줄 거니까 돈을 줘. 이게 아니라 만들어져 있는 거 받잖아 물건. 거의 사는 개념에 가까워지니까 시큐리티 타입에 해당될 가능성이
낮다라는 거죠. 낮다. 그렇죠. 시큐리티가 낮다. 그러니까 메인넷이 런칭돼 있고 가격이 여러 외부 변수에서 결정이 된다. 그러니까 유틸리티 토큰의 형태를 띠고 있는 거다. 이게 그렇죠. 서로 반대작용이라는 거죠. 네네네. 그럴 가능성이 있고 뭐 저기 그 시큐리티에 대해서 이제 뭐 SEC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뭐 스위스 핀마나 그 싱가포르 마스 뭐 이렇게 감독 기관처럼 발표는 하지 않았는데 간간히 인터뷰나 어떤 뭐 청문회나 이런 데 나와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견해, 의견을 이제 하는 거죠. 피력하는 거죠.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시큐리티가 아니다. 라는 이미 나왔죠, 이 말이 확실히. 그걸 이제 그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견해 중에서 보면 뭐 저기 돈을 일단 줬고 그 다음에 저기 뭐 벤처에 회사를 만들고 그 돈이 그 리턴을 줄 걸로 기대가 되고 뭐 그리고 그 리턴 그러니까 수익을 받으면 뭐 다른 그 제3자에게 토큰을 팔아가지고 그게 리턴이 뭐 만들어진 회사의 리턴이 돌아가고 그러면 이제 시큐리티인데 비트코인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니다. 그러면서 또 한 얘기가 왜 시큐리티가 아니냐라고 그 최근에 나온 얘기는 추가로 극도로 디센트럴라이제이션 돼 있어서 외부에서 움직인다. 회사 그 비트코인 재단이 모든 걸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뭐 이더리움은 약간 성격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최근에 뭐 이더리움에 대한 뉴스 기사 나왔죠. 그거 비슷한 형태로. 그래서 디센트라이즈 돼 있으면 시큐리티가 아니다. 맞습니다. 라고 보고 있고 또 다른 분이 SEC 디렉터 윌리엄 힘먼이라는 분이 말씀하신 거는 그 정보의 그 비대칭성. 그렇죠.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으면은 여기 보시면 서드 파티의 노력이 더 이상 그 회사의 성공에 영향을 안 주고 정보의 비대칭성을 갖추고 있으면은 아무래도 이거는 truly 디센트럴 완전히 그 디센트럴라이즈 됐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시큐리티가 아니다. 라는 얘기를 했고요. 이더리움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초창기에 어떻게 생겼는지는 치고 이거는 관여하지 않겠고 현재 상황에서는 현재로 놓고 본다면 이더리움 네트워크는 디센트럴라이즈 스트럭처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디센트럴라이즈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태생적으로 그랬다기보다는 태생은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지금 언급하기 적절하지 않고 지금 이더리움 생태계나 요 내용들을 보게 되면 그 예전에 그런 사례들로 볼 때 판례들로 볼 때 디센트럴라이즈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시큐리티가 아니다. 시큐리티 증권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죠. 근데 하여튼 저희가 뭐 영어도 있고 그래서 이거 제가 법률 전문도 아니고 그래서 조심스럽긴 약간 하지만 버벅된 바가 있는데 이 그림 하나로 모든 게 정리가 됩니다. 이 그림 하나로. 이건 정말 꼭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이거 설명하려고 장황하게 저희가 설명을 한 거예요. 어제 사실 저는 이 변호사님들이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스스로 자괴감을 느끼고요. 나의 설 자리는 어디인가? 우린 더 이상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느꼈습니다. 이 그림 하나로 최고입니다. SEC의 그 뇌 구조상 시큐리티냐 아니냐 판단하는 거. 정확히 뭐라 그랬냐면 우리 홍승진 변호사님이 본인이 추론하는 SEC의 위원회에 있는 분들의 뇌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고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설명을 해주시죠. 현재 SEC의 입장은 뭐냐면 우리가 ICO를 하려고 팀을 만들었어요. 저겁니다. 팀을 만들어가지고 백서를 쓰고 팀 조직을 하고 그 다음에 사프트로 그 선별된 이렇게 투자자들한테 투자를 받고 네트워크 런칭을 안 하고 있어. 그러면 여기 보시면 시큐리티 100%. 빨간 거는 시큐리티고 파란색은 시큐리티가 해당이 안 되는 건데 근데 새빨간 거죠 여기까지는. 네트워크 런칭 전까지는 새빨개. 이거 무조건 시큐리티라고 봐야 된다. 우리가 계속 설명드렸듯이 결국 몇 명의 주도에 의해서 그게 좌지우지되고 그거에 따른 성과가 기대되는 거기 때문에 센트라이즈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아무것도 물건이 안 나왔어. 근데 사전적으로 뭔가 계약 형태로 뭔가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팀 세팅하고 그 메인넷 런칭 전까지는 토큰이 실제로 발행되기 전까지는 그렇죠. 이거는 다 새빨간 네, 네. 시큐리티다. 그렇죠. 라고 보는 거죠. 딱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 런칭이 되는 시점 그렇죠. 전까지는 그런 거죠. 근데 여기 되는 순간 변화가 일어납니다. 순간이 이런 순간부터 네. 이게 뭐 저기 그 뭐 노드도 생기면서 디센트라이즈 되고 마이닝도 네. 일어나고 네. 뭐 그러면서 이제 그 소위 SEC에서도 말하는, 점점 이제 디센트럴라이즈가 네, 일어나는 거죠. 팀의 어떤 그 네트워크에 대한 기여도 네. 저기 영향력도 그렇죠. 점점 줄어들면서 네. 점점 탈중앙화가 일어나면서 시큐리티 성격이 빨간색에서 빨간불이 갑자기 빠지고 있는 변하면서, 거예요. 네네네네. 파란색으로 가고 그렇죠. 있고. 네네. 기가 막혀. 네. 이거 갑자기 생각나면 리트머스 종이 생각납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우리 리트머스 종이라고 근데 이게 물에 담그면 그게 있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이제 핵심적으로 중요한 거는 그러면 이 뒤는 뭐 팀이 일을 안 한다 그 뜻이 아니라 팀의 이 생태계 혹은 이 토큰에 미치는 네트워크에. 영향력이 줄어드는 점점 거다. 줄어든다. 네, 그리고 그거는 점점 이 생태계를 포함한 네. 모든 사람의 몫으로 돌아간다. 그렇죠. 바로 그게 디센트럴라이즈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제 더 이상 시큐리티 토큰이 아니라 유틸리티 토큰으로 토큰. 전환되는 거다. 그 대다수가 다 쓰면서 네. 일단 완전히 그 탈중앙화 돼 있으면 그렇죠. 그 정부 당국에서도 맞습니다. 야 이거는 너네 몇몇만 이익 보려고 한 건 아닌 것 같아. 그렇죠. 공공의 재화처럼 네. 인정을 해주는 것 같아.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 사례로 말씀드리면 결국 비트코인은 제가 볼 땐 저 끝에 가 있다는 네, 거예요. 끝에 가 있죠. 그리고 예를 들면 완전히. 이더리움은 여기서 이렇게 2년 전에 시작을 출발했는데 했는데 하다가 이더리움은 여기까지는 왔다. 예, 여기까지는 온 거죠. 네, 그리고 예를 들면 지금 메인넷 준비하고 하는 애들은 여기 어디 언저리에 그렇죠. 지금 와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메인넷을 런칭하는 시점부터 네. 시큐리티가 아닐 가능성이 네. 조금씩 생기는 거예요. 네, 멋진 그림입니다. 네, 그래서 꼭 이해하시는데 이 그림 설명드리려고 네. 저희가 네. 앞뒤 설명이 장황했습니다. 네. 이해를 이것만 해주시면 잘 이해하시면 될 것 이것만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돼요. 네, 하여튼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